냄새. L 15년 전 공장에서 맡았던 그 냄새예요. 배관이 터지기 직전에 나는 냄새라고요. 지금 안 막으면 사람이 죽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안내 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음에 깊이 남는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구독하시고 좋은 이야기들 편하게 받아보세요. 오늘만 지나면 되지. 허리야, 조금만 더 버텨다오. 이 정도면 5,000원은 되겠지. 새벽 5시, 겨울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거리는 고요했고 찬바람만이 골목을 휘감으며 지나갔다. 이 시각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서옥란에게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었다. 76해를 살아온 그녀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로 덮여 있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상처와 갈라진 틈이 보였다. 옥나는 낡은 리어카를 끌며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리어카 바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깼다. 그녀는 버려진 박스를 발견하면 재빠르게 접어서 리어카에 실었고 길가에 굴러다니는 캔을 주워 담았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둔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옥나는 익숙한 듯 이를 악물었다. 폐지 한 장, 캔 하나가 모여 1,000원이 되고 1,000원이 모여 하루 식비가 되었다. 그렇게 옥나는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아들은 멀리 있었고 연락은 뜸했다. 딸은 시집가서 자기 삶도 힘들다고 했다. 옥나는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리어카에는 어느덧 박스와 캔이 제법 쌓였다. 옥나는 잠시 멈춰서서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겨울인데도 몸을 움직이면 땀이 났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떨렸지만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조금 더 돌아야 했다. 옥나는 늘 지나다니던 길을 따라 걸었다. 이 동네를 벌써 10년째 돌고 있었다. 어느 집 앞에 박스가 많이 나오는지, 어느 상가에서 캔이 잘 나오는지 다 외우고 있었다. 오늘도 익숙한 코스를 따라 걷던 옥난의 발걸음이 대단지 아파트 한빛파크 앞에서 멈췄다. 한빛파크는 이 동네에서 가장 크고 비싼 아파트 단지였다. 1,000세대가 넘게 사는 곳이었고 주민들의 자부심도 대단했다. 옥나는 평소에도 이 앞을 지나다녔지만 단지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은 없었다. 경비원들의 눈초리가 날카로웠고 주민들은 폐지 줍는 노인을 못마땅해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옥나는 한빛파크 정문 앞에서 발을 멈추고 코를 벌름거렸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왔다. 가스 냄새 같기도 하고 썩은 냄새 같기도 한 이 기운은 분명 정상이 아니었다. 옥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 냄새, 그녀는 알고 있었다. 까마득한 옛날, 그녀가 젊었을 때 일하던 공장에서 맡았던 냄새였다. 배관이 상하기 직전에 나는 위험의 전조였다. 옥나는 잠시 망설였다. 자기 일이 아니었다. 그냥 지나치면 되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설마 아니겠지. 옥나는 고개를 젓고 다시 리어카를 끌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다시 멈췄다. 그 냄새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혹시 큰일이 나는 건 아닐까? 사람이 다치는 건 아닐까? 옥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침 햇살이 조금씩 하늘을 밝혔다. 옥난의 리어카는
한빛파크 정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단지 안쪽을 향해 있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옥나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자기 같은 사람이 나서봤자 무시당할 게 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 옥나는 화학 공장에서 일했었다. 배관 점검 보조 업무를 15년 넘게 했었다. 그때 그녀는 배웠다. 기계는 숫자를 보여주지만 사람은 느낌을 읽는다는 것을. 배관이 우는 소리, 가스가 새는 냄새, 금이 가기 직전의 미세한 떨림. 그런 것들은 장비로 잡히지 않았다. 현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각이었다. 하지만 그건 옛날이었다. 공장이 문을 닫은 뒤 옥나는 여러 일을 전전했다. 식당 설거지, 청소, 간병.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나이가 들면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이제 옥난에게 남은 건 폐지 줍는 일뿐이었다. 옥난은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봤다. 이 손으로 한때는 배관을 만졌고 위험을 막았었다. 하지만 이제 누가 이 손을 믿어주겠는가? 폐지나 줍는 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는가? 그래도 옥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냄새가 계속 코를 찔렀다. 바람이 불 때마다 더 진하게 느껴졌다. 이건 분명 위험했다. 옥난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책임감이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 그녀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날이 밝자 한빛파크 단지 앞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주민들이 모여들었고 구청 차량 여러 대가 주차장에 들어섰다. 오늘은 한빛파크 가스배관 안전 점검일이었다. 며칠 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빗발쳤고 결국 구청과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점검을 나오게 된 것이었다. 단지 입구에는 취재진까지 나와 있었다. 지역 케이블 방송국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있었다. 주민회장 박재웅은 정장을 빼입고 기자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우리 한빛파크는 준공 10년밖에 안 된 신축 단지입니다. 최신 설비로 지어졌고 정기 점검도 철저히 해왔죠. 일부 주민들이 과민 반응하신 것 같은데 오늘 점검으로 완전히 해소될 겁니다. 재웅의 목소리는 당당했다. 그는 이 단지의 집값이 최근 들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가스 누출 같은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 집값에 타격이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재웅은 이번 점검이 아무 문제 없다는 결과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관리사무소 앞에서는 시설팀 대리 정도연이 노트북을 들고 검사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도연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며칠 전부터 가스 냄새 민원이 들어왔지만 아무리 검사 장비로 측정해도 수치는 정상 범위였다. 장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원은 계속 들어왔고 주민들은 불안해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이 일을 맡은 지 2년째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어려워 겨우 들어온 관리사무소 일이었지만 그나마 안정적이라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심장이 쫄깃해졌다. 혹시 정말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놓친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가슴 한쪽을 파고들었다. 구청 합동 점검팀이 도착했다.
팀을 이끄는 사람은 구청 시설관리과 팀장 한서준이었다. 서준은 오랜 현장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었다. 그는 도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오늘 검사 결과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변수가 생기면 책임 문제가 커집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다. 서준은 단지를 둘러보다가 문득 정문 쪽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리어카를 끌고 서 있는 옥난의 모습이 보였다. 서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저 노인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하지만 기억은 흐릿했다. 서준은 고개를 돌려 다시 현장으로 향했다. 옥나는 단지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새벽부터 느꼈던 그 냄새가 여전히 코끝을 맴돌았다. 주민들과 점검팀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이미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장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여유로웠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얼굴들이었다. 내가 나서야 하나. 옥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기가 뭐라고 나서겠는가. 폐지나 줍는 노인이 가스배관에 대해 뭘 안다고. 사람들은 비웃을 것이었다. 무시당할 것이었다. 옥나는 그런 시선을 평생 받아왔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늙었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하지만 옥나는 알고 있었다. 저 냄새는 위험했다. 배관이 상했을 때 나는 냄새였다. 장비로는 잡히지 않을 수도 있었다. 미세한 균열, 서서히 진행되는 부식, 그런 것들은 숫자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알았다. 냄새로, 소리로, 느낌으로 알았다. 옥나는 리어카를 정문 옆에 세워두고 천천히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경비원이 눈을 흘겼지만 옥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점검이 진행되는 관리사무소 앞으로 다가갔다. 도연이 장비 수치를 확인하고 있을 때 옥난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옥난을 봤다. 낡은 옷, 거친 손, 주름진 얼굴. 도연의 눈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옥난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 제가 어디가 문제인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도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이 노인이 지금 뭐라고 한 건가? 배관 문제를 안다고. 도연은 옥난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폐지 줍는 사람 같은데 무슨 배관을 안다는 건지. 할머니, 여기 위험해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옥난은 한 발 물러섰다. 역시나였다. 자기 말을 들어줄 리 없었다. 하지만 옥난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 냄새 배관이 우는 냄새인데요. 제가 예전에 공장에서 옥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민회장 재웅이 큰 소리로 끼어들었다. 아니, 폐지 주우러 왔으면 빨리 가요. 여긴 우리 집값 걸린 곳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재웅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다. 주변 주민들이 웃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다. 저 양반이 뭘 안다고. 폐지 줍는 사람이 배관 전문가래. 옥난의 얼굴이 붉어졌다. 수치심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다. 옥난은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도연은 난처했다. 노인을 내쫓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말을 들어줄 수도 없었다. 장비는 정상이라고 하는데
노인의 느낌을 믿고 점검을 다시 하라고 할 수는 없었다. 도연은 옥난에게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문 장비로 이미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괜찮으실 겁니다. 옥난은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잡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말해도 안 들었다. 역시나였다. 옥난은 천천히 돌아서려 했다. 그래, 내일 아니지. 하지만 바로 그때 바람이 세게 불었다. 그리고 그 냄새가 다시 확 밀려왔다. 이번엔 더 진했다. 옥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위험 신호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였다. 옥난은 발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돌아섰다. 이번엔 도연이 아니라 멀리 서 있는 구청 팀장 서준을 향해 걸어갔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옥난은 신경 쓰지 않았다. 서준은 옥난이 다가오는 것을 봤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이 노인 정말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서준은 옥난을 가만히 바라봤다. 옥난은 서준 앞에 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저 배관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냄새 위험합니다. 제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스쳤다. 15년 전 자신의 아들이 놀이터 가스 사고에서 살아난 일. 그때 미리 신고했던 사람이 있었다. 현장 청소 노동자였던 그 사람이 이 노인이었던가. 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거짓이 아니었다. 옥난의 간절한 눈빛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주민회장 재웅이 서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오늘 기자들도 와 있잖아요. 괜한 소동 벌이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장비가 이상 없다는데 뭘 더 확인해요. 재웅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압력이 담겨 있었다. 서준은 잠시 고민했다. 장비는 정상이었다. 전문 측정 장비가 거짓말을 할 리 없었다. 하지만 저 노인의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다. 관리소장 이태곤이 급히 달려왔다. 태곤은 50대 후반의 살찐 남자였는데 얼굴은 붉었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뭡니까, 이게? 폐지 줍는 사람을 왜 현장에 들여놨어요? 태곤은 도연을 노려봤다. 도연은 움찔했다. 태곤은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엄격하기로 유명했다. 특히 민원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가차없이 책임을 물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태곤은 옥난을 향해 손을 휘저었다. 어서 나가세요. 여기 사유지입니다. 무단 침입이에요. 옥난은 입술을 깨물었다. 태곤의 거친 말투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보다 더 답답한 건 아무도 자기 말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옥난은 마지막으로 서준을 바라봤다. 정말 위험합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서준은 눈을 감았다. 마음 한쪽에서는 옥난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비가 정상인데 노인의 느낌만으로 재점검을 지시할 수는 없었다. 언론도 와 있고 주민들도 지켜보고 있었다. 만약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었다. 서준은 옥난에게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문 장비로
이미 3번이나 점검했습니다. 수치상 이상이 없어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옥란의 어깨가 축 처졌다. 역시나였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옥란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리어카가 세워진 정문 쪽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재웅의 비웃는 목소리가 들렸다. 폐지나 주우러 다니는 사람이 무슨 전문가래. 웃기고 있네. 주민들이 낄낄거렸다. 옥란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무시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거절당하는 게 익숙했다. 옥란은 리어카를 끌고 단지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다. 머릿속에는 계속 그 냄새가 맴돌았다. 위험했다. 분명 위험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틀린 걸까? 옥란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15년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놀이터 근처 배관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을 때, 그때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옥란은 구청에 신고했고 다행히 점검팀이 와서 문제를 발견했었다. 그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장비가 정상이라고 했다. 혹시 자기가 늙어서 감각이 둔해진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다른 냄새를 착각한 건 아닐까? 옥란은 골목 모퉁이에 리어카를 세우고 주저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긴장 때문에 몸이 떨렸다. 그래도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옥란은 고개를 들어 한비파크 쪽을 바라봤다. 1000세대가 사는 곳이었다.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었다. 만약 정말 가스가 누출되면 큰 사고가 날 것이었다. 화재, 폭발, 사상자. 옥란의 가슴이 조여왔다. 자기 말을 안 믿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다. 옥란은 천천히 일어섰다. 한 번 더 말해봐야지. 옥란은 다시 한비파크 쪽으로 걸었다. 하지만 이번엔 정문이 아니라 단지 뒤편으로 돌아갔다. 거기엔 지하 배관실로 통하는 환기구가 있었다. 옥란은 환기구 근처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쉬이익하는 가스가 새는 소리였다. 아주 작았지만 분명했다. 옥란의 손이 떨렸다. 역시나였다. 틀리지 않았다. 옥란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 구청에 다시 전화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 이미 점검팀이 와 있고 정상이라고 판단했으니까. 그때 옥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구청 팀장 한서준. 그 사람의 눈빛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 마치 자기를 아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다. 옥란은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설령 안다 해도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옥란은 단지 정문 쪽으로 다시 걸어갔다. 멀리서라도 지켜봐야 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했다. 한비파크 정문 근처 벤치에 옥란은 앉았다. 리어카는 옆에 세워뒀다. 점검팀은 아직도 현장에 있었다. 기자들도 대기하고 있었다. 모두들 이상 없음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옥란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제발 자기가 틀렸기를 바랐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냄새는 여전했고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해가 중천에 떴다.
옥나는 벤치에 앉은 채 한빛파크를 지켜봤다. 배도 고팠고 추웠지만 옥나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다. 이제 남은 건 지켜보며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점검팀 사람들이 잠시 휴식을 취했다. 도연은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SNS에는 한빛파크 가스 점검 소식이 이미 올라와 있었다. 주민들이 찍은 사진과 함께 오늘 점검받는데 이상 없대요. 역시 우리 단지는 안전하네요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도연은 김밥을 삼키다 말고 문득 아침에 만났던 노인이 떠올랐다. 저 할머니는 어디로 갔을까? 쫓겨난 뒤로 보이지 않았다. 도연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물론 규정상 외부인을 현장에 들릴 수 없었지만 그래도 너무 냉정하게 대한 건 아닌가 싶었다. 구청 팀장 서준은 차 안에 앉아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전 점검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다. 가스 농도, 배관 압력, 누출 여부 모두 기준치 내였다. 이제 오후에 한 번 더 최종 점검하고 마무리하면 되었다. 하지만 서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아침에 만났던 그 노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저 사람 분명 어디선가 봤다. 그리고 그 눈빛, 저건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다. 서준은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이 수첩에는 그가 15년간 현장에서 겪었던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서준은 페이지를 넘기다가 15년 전 날짜에서 멈췄다. 어린이 놀이터 가스 누출 사고 예방건. 그날의 기록이 떠올랐다. 서준의 아들이 다니던 놀이터 근처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왔었다. 신고자는 그 근처에서 청소 일을 하던 여성 노동자였다. 당시 측정 장비로는 이상이 없었지만 그 여성이 워낙 간절하게 재점검을 요청해서 배관을 직접 열어봤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배관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고 곧 큰 누출로 이어질 상황이었다. 만약 그 여성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큰 사고를 당했을 것이었다. 서준의 아들도 그 아이들 중 하나였다. 서준은 그때 그 여성에게 감사를 표했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이름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었다. 나중에 알아봤지만 이미 그 현장을 떠난 뒤였다. 설마 그 사람이? 서준은 차에서 내려 단지 정문 쪽을 바라봤다. 멀리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이 보였다. 리어카를 옆에 세워두고 단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서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서준은 천천히 벤치 쪽으로 걸어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확신이 들었다. 15년이 지나 많이 늙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때와 똑같았다. 서준은 벤치 앞에 섰다. 혹시 15년 전에 어린이 놀이터 근처에서 일하셨습니까? 옥나는 고개를 들어 서준을 바라봤다. 잠시 기억을 더듬던 옥난의 눈이 커졌다. 아, 그때 그 팀장님.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때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옥나는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준은 옥난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준은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정말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단지 배관이 위험하다는 것을. 옥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냄새는 제가 너무 많이 맡아봤어요. 배관이 상할 때 나는 냄새예요. 서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장비는 정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15년 전에도 장비는 정상이었다. 문제는 장비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다. 미세한 균열, 서서히 진행되는 부식, 그런 것들은 특정 시점의 측정으로는 잡히지 않았다. 서준은 결심했다. 이번에도 이 사람을 믿어보기로. 15년 전에도 옳았다. 이번에도 오를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란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다. 서준은 일어서서 현장으로 돌아갔다. 도연을 불렀다. 도연 씨, 오후 점검 때 배관실 내부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합시다. 장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하지만 아침에 이미 장비로. 장비가 전부가 아닙니다. 현장을 직접 봐야 해요. 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도연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장비는 정상이라고 하지만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적은 처음이었다. 관리소장 태곤이 달려왔다. 팀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미 정상이라고 나왔잖아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서준은 태곤을 똑바로 바라봤다. 소장님,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태곤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구청 팀장의 결정에 함부로 반대할 수는 없었다. 태곤은 투덜거리며 자리를 떴다. 오후 2시 서준과 도연은 지하 배관실로 내려갔다. 배관실은 컴컴했고 각종 파이프와 밸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서준은 손전등을 켜고 배관을 하나하나 살폈다. 여기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 보이시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녹이 쓴 흔적도 있습니다. 서준은 배관을 만져봤다. 표면은 정상으로 보였지만 오래된 배관 특유의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서준은 귀를 배관에 갖다 댔다. 쉬익.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다. 가스가 새는 소리였다. 서준의 표정이 굳었다. 도연 씨, 지금 당장 이 구역 배관 압력 다시 재세요. 그리고 이 배관 이음새 부분 비파계 검사 요청하세요. 도연은 서준의 긴장한 표정을 보고 재빨리 움직였다. 뭔가 심상치 않았다. 서준은 배관실을 나와 옥란이 앉아있는 벤치로 갔다. 옥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할머니, 어디가 제일 심하게 냄새가 났습니까? 옥란은 일어서서 단지 뒤편을 가리켰다. 저기요. 저 환기구 근처에서 제일 심했어요. 서준은 그쪽으로 갔다. 환기구에 가까이 가자 분명히 냄새가 났다. 미세했지만 확실했다. 서준은 즉시 도연에게 전화했다. 3동 지하 배관 집중적으로 확인하세요. 지금 당장요. 서준은 옥란을 바라봤다.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준은 깨달았다. 이 사람의 감각이 멘토였다. 15년 전에도 지금도 장비보다 규정보다 사람의 경험과 직감이 때로는 더 정확했다. 오후 3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관리사무소 회의실에는 서준, 도현, 관리소장 태곤, 주민회장 재웅,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모였다. 서준이 보고서를 펼쳤다.
삼동 지하 배관 B구역에서 미세 누출이 확인되었습니다. 장비로는 잡히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지만 유관과 청음 검사 결과 분명한 누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재웅이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장비로 3번이나 점검했잖아요. 서준은 침착하게 답했다. 장비는 현재 시점의 가스 농도만 측정합니다. 하지만 배관 내부의 구조적 문제는 시간이 지나며 악화됩니다. 지금은 미세하지만 방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자료를 보충했다. 배관 이음새 부분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지만 특수 카메라로 확인한 결과 부식이 진행 중입니다. 태곤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재웅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이게 무슨 준공 1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배관이 부식된다고요? 서준은 오래된 파일을 꺼냈다. 관리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5년 전에 배관 교체 권고가 있었는데 예산 문제로 보류되었더군요. 그 뒤로 제대로 된 점검이 없었습니다. 태곤과 재웅의 표정이 굳어졌다. 도연은 노트북으로 기록을 확인했다. 5년 전 회의록입니다. 배관 교체 예산 3천만 원이 책정되었다가 주민총회에서 부결되었네요. 대신 조경 사업에 예산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웅은 변명했다. 그때는 조경이 더 시급했어요. 배관은 아직 쓸만하다고 했잖아요. 서준은 차갑게 말했다. 안전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를 집값이나 미관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재웅은 입을 다물었고 태곤은 식은땀을 흘렸다. 서준은 결론을 내렸다. 지금 당장 해당 구역 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주민들에게 안내하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전면 배관 교체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재웅이 다급하게 말했다. 잠깐만요. 내일부터 공사라니 주민들한테 사전 공지도 없이 어떻게 사람 다치는 것보다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까? 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재웅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도연은 복잡한 심정으로 밖으로 나왔다. 저 노인의 말이 맞았다. 장비는 정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위험했다. 만약 서준 팀장이 재점검하지 않았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 도연은 벤치에 앉아있는 옥란을 봤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도연은 다가가서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처음부터 할머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옥란은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큰일 안 나서 다행이에요. 도연은 옥란의 거친 손을 봤다. 상처투성이 손이었지만 그 손이 오늘 1000명의 생명을 구했다. 도연은 물었다. 할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장비도 못 잡은 걸. 옥란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장비는 숫자를 봐요. 근데 배관은 살아있어요. 아프면 소리를 내고 위험하면 냄새를 내요. 오래 곁에 있으면 알게 돼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이해되었다. 자기는 그동안 장비와 매뉴얼만 믿었다. 하지만 현장에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경험, 감각, 직감. 할머니, 저한테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배관 보는 법을. 옥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자기 같은 늙은 폐지 줍는 사람한테 배우겠다고. 옥란은 미소 지었다.
제가 뭘 가르쳐요. 그냥 현장을 사랑하면 돼요. 기계처럼 보지 말고 살아있는 것처럼 봐요. 도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서준이 다가왔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옥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준은 명함을 꺼내 옥난에게 건넸다. 앞으로 혹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주저 말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할머니 말씀은 제가 꼭 듣겠습니다. 옥나는 명함을 받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명함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옥나는 리어카를 끌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폐지를 별로 줍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가벼웠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도연이 옥난을 배웅하며 물었다.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제가 태워드릴까요? 옥난은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걸어가면 돼요. 도연은 망설이다가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냈다. 할머니, 이거라도 받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여기 계셨잖아요. 옥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아니에요. 저는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도연은 옥난의 눈을 보고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저 눈빛에는 자존심이 있었다. 가난해도 늙어도 지킬 건 지키는 사람이었다. 옥나는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걸어갔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옥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오늘 하루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임을 증명했다. 아무도 안 봐주는 늙은 여자가 아니라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옥난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고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이틀 뒤 한빛파크는 발칵 뒤집혔다. 가스 배관 교체 공사가 시작되면서 단지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했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다. 신축 아파트 배관 부실 시공 의혹, 주민 안전 외면한 관리 실태 같은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다. 주민회장 재웅은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한빛파크 매물이 안 나간다고 아우성이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재웅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관리소장 태고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재웅은 계속 소리쳤다. 멀쩡한 배관을 문제 있다고 호들갑을 떨어서 우리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태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회장님, 실제로 배관에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구청에서도 확인했고, 문제? 미세한 균열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당장 터질 것도 아니었잖아요. 재웅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자기 집 2채를 이 단지에 가지고 있었다. 집값 하락은 곧 자산 손실을 의미했다. 재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폐지 줍는 할멈이 쓸데없이 나서서 난리를 쳤어. 그것만 없었으면 조용히 넘어갔을 텐데. 태곤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태곤도 이번 일로 입지가 좁아졌다. 5년 전 배관 교체 예산을 삭감한 회의록에 자기 도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태곤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회장님,
우리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태곤이 조용히 말했다. 재웅이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생각이 있소? 태곤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그 노인이 예전에 어디서 일했는지, 무슨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만약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전문가인 척 허위 신고를 한 거라면 재웅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겠군. 두 사람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태곤은 즉시 사람을 동원해 옥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옥란이 사는 곳, 하는 일, 과거, 경력 모든 것을 파헤쳤다. 며칠 뒤 태곤은 조사 결과를 재웅에게 보고했다. 서옥란, 76살. 현재 폐지 수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과거 화학 공장에서 단순 보조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자격증이나 면허도 없습니다. 재웅은 비웃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전문가인 척 설쳐서 우리 단지를 난장판으로 만든 거잖아. 이거 완벽한 업무 방해 아닙니까? 태곤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구청 팀장이 그 노인 말을 믿고 재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한서준 팀장도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웅은 턱을 괴고 생각했다. 서준까지 적으로 돌리기는 부담스러웠다. 구청 공무원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었다. 일단 그 할멈부터 처리합시다. 경고장을 보내요. 무자격자가 전문 영역에 개입해서 재산 피해를 입혔다고. 태곤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다. 며칠 뒤 옥란에게 내용 증명이 날아왔다. 옥란은 동사무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내용 증명을 읽었다.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재산상 손해 같은 어려운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마지막에는 손해배상 청구 예정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옥란의 손이 떨렸다.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람들을 구했는데 오히려 고소를 당한다니. 옥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도연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관리사무소 동료가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었다. 소장님이 그 할머니 고소한데 괜히 나서서 난리친 거라고. 도연은 충격을 받았다. 옥란이 없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오히려 그녀를 고소한다니. 도연은 즉시 서준 팀장에게 전화했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민회장과 관리소장이 할머니를 고소한대요. 서준은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명목으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나서서 단지 집값을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서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늘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자기들의 잘못은 감추고 오히려 진실을 말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서준은 전화를 끊고 옥란에게 연락했다. 옥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팀장님, 저 어떡하죠? 저한테 손해배상을 하래요. 돈이 어디 있어야? 서준은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서준은 즉시 구청 법무팀에 연락했다. 그리고 옥란을 대신해서 답변서를 작성했다. 답변서에는 옥란의 신고가 정당했고 실제로 배관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연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용기를 내서 관리소장 태곤을 찾아갔다. 소장님, 이건 아닙니다. 할머니 덕분에 사고를 막았는데 고소라니요. 태곤은 차갑게 대답했다. 도연 씨는 회사 입장을 생각해야지. 그 노인 편을 들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말하는 겁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태곤은 비웃었다. 옳은 일? 여기서 옳은 일은 회사 지키는 거야. 내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 자리도 보장 못해.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할머니 편에 서겠습니다. 필요하면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태곤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무슨 증인을 서? 당장 나가. 도연은 관리사무소를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자기도 찍혔을 것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도연은 옥란에게 전화했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서서 할머니가 옳았다고 증언하겠습니다. 옥란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답했다. 도연 씨 고마워요. 근데 당신까지 피해보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할머니. 저도 옳은 일을 하고 싶어요. 도연은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쉬었다. 이제 그는 옥란의 동맹이 되었다. 서준 팀장과 도연, 그리고 진실. 이 세 가지가 옥란의 편이었다. 반면 재웅과 태곤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다. 그들은 주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주민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폐지 줍는 노인이 우리 집값 떨어뜨렸다. 무자격자의 거짓 신고로 피해 발생 같은 글들이 올라왔다. 여론은 둘로 갈렸다. 일부는 옥란을 비난했고 일부는 옥란을 옹호했다. 하지만 목소리 큰 쪽은 재웅과 태곤이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돈과 권력을 동원했다. 옥란은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폐지를 주우러 나가도 아파트 주민들이 쫓아냈다. 옥란은 점점 지쳐갔다. 하지만 서준과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증거를 모았다. 5년 전 배관 교체 예산 삭감 회의록, 옥란의 과거 경력 증명서, 그리고 실제 배관 손상 사진들. 모든 증거는 옥란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밤 11시 도연의 휴대폰에 익명의 문자가 왔다. 한빛파크 배관, 예전에도 문제였음. 기록 삭제됨. 증거는 관리실 창고 구석 캐비닛. 도연은 문자를 보고 심장이 뛰었다.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이건 중요한 단서였다. 도연은 즉시 서준에게 연락했다. 팀장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서준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정했다. 내일 새벽에 확인합시다. 조용히. 다음 날 새벽 5시 서준과 도연은 한빛파크 관리사무소로 들어갔다. 도연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두 사람은 손전등을 켜고 창고로 향했다. 창고는 오래된 서류와 물건들로 가득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도연은 구석에 있는 낡은 캐비닛을 열었다. 여기 있습니다. 캐비닛 안에는 오래된 파일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서준은 상자를 하나씩 열어봤다. 대부분은 쓸모없는 서류들이었다. 하지만 맨 아래 상자에서 중요한 문서가 나왔다.
한빛파크 배관 안전 진단 보고서 마이너스 2020년. 서준은 보고서를 펼쳤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배관 다수 구간에서 부식 징후 발견. 즉시 교체 권고. 보고서 날짜는 5년 전이었다. 당시에도 배관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었다. 서준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회의 참석자 명단에 주민회장 박재웅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관리소장 이태곤의 이름도 있었다. 회의 결과는 예산 문제로 배관 교체 보류였다. 도연은 숨이 막혔다. 이게 말이 됩니까? 5년 전에 이미 알았는데 묻어버린 겁니까?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창고 깊숙이 숨겨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췄습니다. 도연은 다음 서류를 확인했다. 거기에는 예산 집행 내역이 있었다. 배관 교체 예산 3천만 원이 삭감되고 대신 조경 공사에 4천만 원이 사용되었네요. 서준은 조경 공사 계약서를 봤다. 계약업체 대표 이름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이 사람 박재웅 회장 동생 아닙니까? 도연이 재빨리 검색해봤다. 맞습니다. 박재현, 재웅 회장의 친동생입니다. 조경회사를 운영하고 있네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재웅은 안전 예산을 삭감하고 그 돈으로 동생 회사에 공사를 맡긴 것이었다. 사적 이익을 위해 주민 안전을 외면한 것이었다. 서준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다. 이건 중대한 증거입니다. 배임과 안전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도연은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다. 팀장님, 이것 좀 보세요. 그 서류는 내부 이메일 출력본이었다. 발신자는 당시 시설팀장이었고 수신자는 관리소장 태곤이었다. 소장님, 배관 상태가 심각합니다. 교체하지 않으면 35년 내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태곤의 답신은 간단했다. 주민의 결정 따릅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시설팀장은 한 달 뒤 퇴사했다. 도연은 퇴사 사유를 확인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지만 퇴직금이 일반보다 2배네요. 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입막음용 돈이었겠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쫓아내고 돈으로 입을 막은 겁니다. 도연은 분노로 몸이 떨렸다.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알면서도 방치한 겁니까? 사람 목숨을 뭘로 본 겁니까? 서준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 증거를 공개하고 책임자들을 처벌받게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복사해서 들고 나왔다. 새벽 6시,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준은 옥란에게 전화했다. 할머니, 증거를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완전히 옳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5년 전부터 문제를 알고도 숨긴 겁니다. 옥란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준은 전화를 끊고 구청으로 향했다. 그는 증거 서류를 들고 구청장실로 갔다. 구청장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중대한 사안입니다. 즉시 감사를 시작하세요.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와 함께 언론에도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피해자가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구청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차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구청은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언론사들이 몰려들었다.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발표했다. 한빛파크 아파트 배관 사고 예방건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5년 전 안전진단에서 이미 배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주민회와 관리사무소가 예산을 삭감하고 문제를 은폐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또한 신고자인 서옥란 씨는 배관 전문 경력을 가진 분으로 정당한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신고자를 고소한 주민회장과 관리소장에 대해서는 역고소 및 형사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뉴스는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 한빛파크 주민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옥란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고 재웅과 태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재웅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다. 태곤은 관리사무소에서 쫓겨났다. 변호사는 고소를 취하하라고 권했지만 이미 늦었다. 언론과 여론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옥란은 작은 방에서 뉴스를 봤다. 자기 얼굴이 화면에 나왔다. 생명을 구한 영웅이라는 자막과 함께 옥란은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자기가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도연은 옥란에게 전화했다. 할머니, 보셨죠? 이제 모두가 할머니 편입니다. 옥란은 울먹이며 답했다. 고마워요, 도연 씨. 팀장님께도 정말 고마워요.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옥란은 잠들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무시당하고 고소당하고 그리고 이제 영웅이 되었다.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옥란은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 다음 날 오전 한빛파크에서는 긴급 주민 총회가 열렸다. 재웅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태곤은 이미 관리소장직을 사임했다. 구청의 정식 감사가 시작되었고 검찰 수사도 착수되었다. 하지만 재웅은 끝까지 발버둥 쳤다. 그는 주민총회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저는 단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산 문제로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한 주민이 소리쳤다.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 동생 회사에 공사 맡기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재웅은 말문이 막혔다. 증거는 명확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총회는 재웅의 회장직 회의만을 통과시켰다. 재웅은 굴욕을 당한 채 단지를 떠났다. 그의 집도 금매로 나왔다.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구청 합동 점검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전문기관이 동원되었다. 서준이 현장을 지휘했고 도연이 보조했다. 점검은 철저했다. 그날 오전 10시 지하 배관실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가스 농도가 급격히 올라갔다. 서준은 즉시 대피 명령을 내렸다. 전원 대피, 지금 당장. 주민들이 건물에서 쏟아져 나왔다. 아이들이 울고 노인들이 비틀거렸다. 혼란이 이어졌다. 소방차와 경찰차가 출동했다. 옥란은 멀리서 이 광경을 봤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바로 그때였다. 3동 지하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작은 폭발이었다. 다행히 불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배관이 완전히 파열되었다.
만약 사람이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가 났을 것이었다. 서준은 즉시 현장을 통제했다. 엘리베이터 전원 차단, 가스밸브 잠금, 소방호스 대기.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밸브를 잠갔다. 가스가 더 이상 새지 않도록 막았다. 소방관들이 배관실로 진입해서 잔여 가스를 제거했다. 1시간 뒤 상황이 진정되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서준은 주민들 앞에 섰다. 여러분, 오늘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만약 일주일만 늦었다면 이 폭발은 주민들이 있을 때 일어났을 겁니다. 주민들은 숨을 죽였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말이었다. 이 사고를 예방한 건 서옥란 씨의 신고 덕분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장례식장에 가 있을 겁니다. 주민들이 술렁였다. 누군가 물었다. 그분 어디 계세요?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죠. 서준은 고개를 돌려 멀리 서 있는 옥란을 가리켰다. 옥란은 리어카를 끌고 멀찌감치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주민 몇 명이 옥란에게 다가갔다.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곧 한 사람이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어요. 다른 사람도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할머니를 무시해서. 옥란은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다들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옥란의 몸이 휘청거렸다. 도연이 재빨리 달려가 옥란을 부축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옥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스트레스로 몸이 상한 것이었다. 저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 옥란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도연이 옥란을 받아 안았다. 할머니, 119 불러요. 빨리. 구급차가 출동했다. 옥란은 응급실로 실려갔다. 서준과 도연이 함께 따라갔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체온증과 영양실조가 심합니다. 위염도 상당히 진행되었고요. 무리하시면 위험합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제 잘못입니다. 진작 챙겼어야 하는데. 도연도 자책했다. 저도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옥란은 병상에 누워 있었다.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다. 그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너무 여위어 있었다. 서준은 옥란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이었다. 상처투성이 손이었다. 이 손이 1000명의 생명을 구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키겠습니다. 사흘 뒤 옥란은 깨어났다. 병실 옆에는 서준과 도연이 앉아 있었다. 침대 옆 탁자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도연이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옥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가 병원? 네,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급히 모셨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옥란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서준이 말렸다. 아직 쉬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은 입원하래요. 일주일? 그럼 병원비가. 옥란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서준은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구청에서 처리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차원입니다. 옥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도연이 따뜻한 죽을 떠서 옥란에게 건넸다. 할머니, 드세요. 제가 직접 끓였어요.
옥나는 죽을 한 숟가락 먹었다. 따뜻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렇게 누군가 자기를 챙겨준 게 얼마만인지. 고마워요, 도연 씨.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구청장이 들어왔다. 뒤에는 기자들도 따라왔다. 옥나는 당황했다. 구청장님이 직접. 구청장은 옥난의 손을 잡았다. 서옥난 씨, 당신은 이 지역의 영웅입니다.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다. 구청장은 공식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감사패는 공익신고자에게 드리는 최고 등급입니다. 그리고 구청 차원에서 포상금도 준비했습니다. 옥나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패를 받아든 손이 떨렸다. 평생 이런 걸 받을 줄은 몰랐다. 기자들이 질문했다. 어떻게 배관 문제를 아셨습니까? 옥나는 조용히 답했다. 저는 예전에 공장에서 일했어요. 배관 옆에서 15년을 일했죠. 그러다 보니 소리로, 냄새로 알게 됐어요. 무서우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안 믿을 때. 옥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서웠죠. 근데 사람이 다칠까봐 더 무서웠어요. 기자들은 옥난의 말에 숙연해졌다. 이 할머니는 자기 아니보다 남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것이었다. 며칠 뒤 옥난의 이야기는 전국 뉴스에 나왔다. 폐지 줍는 할머니가 1000명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은 감동했고 옥난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한비파크 주민들이 성금을 모았다. 500만 원이 모였다. 주민 대표가 병실로 찾아와 옥난에게 전달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 마음입니다. 옥난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더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폐지 안 주우셔도 되게 해드리고 싶어요. 옥나는 눈물을 흘렸다. 주민들은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일주일 뒤 옥나는 퇴원했다. 병원 앞에는 서준과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준이 작은 봉투를 건넸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옥난이 봉투를 열어보니 명함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옥난 선생님, 15년 전에도 당신은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번에도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제 제가 돕겠습니다. 마이너스 한서준. 명함 뒤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한비파크 1층 상가였다. 할머니, 거기 가보세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옥나는 도연의 차를 타고 한비파크로 갔다. 1층 상가에는 작은 사무실이 생겨 있었다. 문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생활안전 상담실 마이너스 고문 서옥난. 옥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깨끗한 책상, 의자, 그리고 따뜻한 난방. 벽에는 옥난의 감사패가 걸려 있었다. 도연이 설명했다. 할머니, 여기서 주 2회만 나오시면 돼요. 주민들 안전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급여도 나옵니다. 구청에서 지원해요. 옥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게 꿈인가 싶었다. 자기 같은 사람에게 이런 자리를 준다니. 서준이 말했다. 할머니 경험과 지식은 보물입니다. 이제 그걸 나눠주세요.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세요. 옥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그날부터 옥난의 새 삶이 시작되었다.
한 달 뒤 겨울이 깊어졌다. 하지만 옥란의 삶은 따뜻해졌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옥란은 생활안전 상담실로 출근했다. 리어카 대신 접이식 카트를 끌었다. 카트에는 책과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상담실에는 주민들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할머니, 우리 집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요. 배수관 문제일 거예요. 한번 봐드릴게요. 옥란은 주민의 집에 가서 배관을 확인했다. 정말 배수관이 막혀 있었다. 옥란의 조언대로 조치하자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옥란은 수줍게 웃었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신기했다. 도연은 옥란의 조수가 되었다. 매번 상담실에 와서 옥란에게 배웠다. 옥란은 도연에게 현장의 감각을 가르쳤다. 도연 씨, 장비도 중요하지만 눈과 귀를 믿어야 해요. 배관은 말을 해요. 아프면 소리를 내고 위험하면 냄새를 내요. 도연은 열심히 메모했다. 옥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과서였다. 어느 날 옥란에게 택배가 왔다. 보낸 사람은 딸이었다. 오랜만에 연락이 온 것이었다. 상자 안에는 따뜻한 외투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딸로서 자랑스러워요.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마이너스 딸 올림. 옥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식이 자기를 자랑스러워한다니. 이보다 큰 보상은 없었다. 아들에게도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준혁이에요. 뉴스 봤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설날에 갈게요. 옥란은 울먹이며 답했다. 그래, 기다릴게. 건강하게 와라. 전화를 끊고 옥란은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며칠 뒤 한빛파크에서 안전교육이 열렸다. 강사는 옥란이었다. 주민 100명이 모였다. 옥란은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익숙해졌다. 여러분, 안전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신경 쓰는 거예요. 가스 냄새 나면 창문 열고, 이상한 소리 나면 관리실에 알리고,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다. 옥란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무게가 있었다. 교육이 끝나고 한 젊은 엄마가 다가왔다. 할머니, 저희 아이가 할머니 그림을 그렸어요. 아이가 내민 그림에는 옥란이 그려져 있었다. 우리를 구해준 할머니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옥란은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봤다. 눈물이 났다. 고마워, 예쁜 아가야. 겨울 해가 저물었다. 옥란은 상담실을 정리하고 퇴근 준비를 했다. 도연이 물었다. 할머니, 제가 집까지 태워드릴까요? 옥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걷고 싶어. 옥란은 접이식 카트를 끌고 천천히 걸었다. 예전처럼 무거운 폐지 대신 가벼운 책들만 담겨 있었다. 발걸음도 가벼웠다. 한빛파크를 지나며 옥란은 고개를 들어 아파트를 바라봤다. 저 안에 청가구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안전했다. 옥란이 지켜냈다.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옥란은 혼잣말을 했다. 평생 무시당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사람들이 자기를 찾았고 존중했다. 집에 도착한 옥란은 작은 방에 앉아 차를 끓였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옥나는 벽에 걸린 감사패를 봤다. 그리고 딸이 보내준 외투를 입어봤다. 따뜻했다. 모든 게 따뜻했다. 옥나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했다. 그날 밤 옥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꺼낸 낡은 공책이었다. 오늘 나는 알았다. 나이도 가난도 성별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내가 가진 경험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내 삶은 가치 있다. 옥나는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옥나는 일찍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새 옷을 입었다. 접이식 카트를 챙겼다. 오늘은 상담 날이었다. 집을 나서며 옥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겨울 하늘이 맑았다. 옥나는 카트를 끌고 천천히 걸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옥난에게 인사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옥나는 미소로 화답했다. 이제 그녀는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존경받는 어른이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한비파크에 도착한 옥나는 상담실 문을 열었다. 따뜻한 난방이 그녀를 맞았다. 책상 위에는 도연이 놓고 간 따뜻한 커피가 있었다. 옥나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놀고 세상은 평화로웠다. 옥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사람을 도와야지. 그녀의 눈빛은 빛났다. 76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여자. 폐지 대신 지혜를 나누는 여자. 무시당하던 할머니에서 생명을 지키는 멘토가 된 여자. 서옥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따뜻했다. 옥란의 얼굴에도 햇살이 내려앉았다.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